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살입니다. 내 나이 칠순을 코앞에 두고 있죠. 아내와는 14년 전에 병으로 사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왔어요. 자식들은 다행히 잘 자라서 각자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만나면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좋은 분 만나셔야죠.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혼자 계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 있겠냐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면 문화센터 같은 곳도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재산은 좀 모아둔 게 있습니다. 자식들 앞으로는 다 정리해뒀고 내가 쓸 돈도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나 혼자 쓰는 공간이라서 더 허전했습니다. 특히 저녁 때가 그랬어요. 혼자 밥상에 앉아 있으면 쓸쓸함이 밀려와서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에 나가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무료 급식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디선가 본 듯하기도 하고 낯이 익은 듯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40년 전 내 첫사랑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면 저런 얼굴이 아닐까 싶었죠. 처음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무리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봤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특유의 웃음소리, 다정한 손짓, 목소리도 늙는다지만 틀림없었어요. 그대로 나이를 먹은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그 공원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총각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배 노인이 이럴 일인가 싶으면서도 자꾸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죠. 일주일쯤 지나서였을까요? 우연한 마주침 끝에 그녀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니?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웃으며 내 이름을 되뇌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41년 만의 재회였어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앞에 두고 지난 세월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둘 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그때 그 눈빛 말입니다. 영희는 올해 64입니다. 나보다 4살 어렸죠.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 젊은 날의 아픔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그런 게 결혼 반대 이유가 될까 싶지만 그때는 서로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저는 깐깐한 종가집 장손이었고 영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인 영희 어머니를 제가 시키고 영희를 키우셨습니다. 그 시절에 손녀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전문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영희도 참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영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친구와 함께 지원해본 회사에 합격해서 그 회사를 택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때 참 바보였지. 끝까지 싸워서라도 지켜야 했는데 내가 말하니까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어려서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그 시절만 해도 부모 없이 자랐다는 편견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영희의 집안에서도 작은 어머니, 고모까지 나서서 그 집안에서 반대하는데 결혼하면 천덕꾸러기 되는 건 물론이고 종가집 제사만 지내다 인생 끝난다며 반대하셨습니다. 나와의 이별 후유증으로 독신으로 살 생각을 했던 그녀는 30이 훌쩍 넘어서 결국
자식 둘이 있는 이혼남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전처 자식 둘을 키우며 살았다고 해요. 친자식은 두지 않았대요. 혹여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바보같이 착했던 영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말하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자 의붓자식들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보험금과 남편과 살았던 집도 빼앗기고 자연스럽게 연을 끊고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원룸 월세라도 얻을 수 있게 보증금 조금은 챙겨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희가 쓰게 웃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봉사활동하고 청소 일 같은 것도 하면서 근근히 지내고 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만약 그때 끝까지 싸웠다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면, 영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영희가 애써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공원도 함께 걷고 시장도 같이 보고 오래전에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늦게나마 시작한 거죠. 너무 늦은 데이트였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늙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감정이 그대로여서인지 세월을 담은 서로의 모습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세월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나를 만난 이후 영희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번졌어요. 예전처럼 맑게 웃더라고요. 나 또한 오랜만에 살아있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식들에게 영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다. 혹시 재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놀랍게도 자식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잘 됐네요.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면 분명 그분도 우리 어머니처럼 좋은 분일 거예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분을 모셔와서 함께 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영희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딱 우리 둘이 살기에 적당한 집이었어요. 영희가 그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내가 만류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무료급식 봉사를 나갔고 일주일에 4번씩 다니던 청소 일은 그만두게 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영희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내가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영희의 의붓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그들이 빼앗은 영희 몫의 재산까지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사치와 허세로 살기 시작하더니 부동산 투자니 주식이니 하면서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날린 거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영희가 나와 함께 살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기생충처럼 붙어보려는 거였죠. 어머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재산도 나중에는 어머니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진짜 자식이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상속되는 거고 정말 뻔뻔스러운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이 영희를 내쫓아 놓고는 이제 와서 돈 냄새가 나니까 다시 들러붙으려는 거죠. 영희는 그 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스트레스 받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요. 무슨 소리야, 영희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바로 옆에 사는 친구한테 잠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서 그 의붓 자식들이 영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키워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키운 거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더러 은혜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냥 그 아저씨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조금만요. 저희가 갚을 테니까. 나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자신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키워준 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마침 가까이 사는 우리 큰아들이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큰아들도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내가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큰아들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 집이고 이분은 저희 새어머니예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의붓 자식들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저희가 이분의 자식이거든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상관하세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정말 멋있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부모님을 집에서 내쫓나요? 가족이 부모님 재산 빼앗아가나요? 그런 짓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희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저희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 비굴한 모습으로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 달랐어요. 나와 내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이제 그만해라.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이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라. 나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결국 내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둘째는 변호사거든요. 접근 금지 신청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법적 조치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은 그제서야 포기했어요. 사실 그들이 투자 실패로 빚까지 진 상황이라 더 이상 법정 다툼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 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가끔씩 전화로 연락하려고 했지만 영희가 번호를 바꿔서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아이들한테 휘둘리며 살았을 거예요. 영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늦었지만 혼자 남은 영희를 이제라도 지켜줄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가족이 없는 영희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에 지난날의 무책임한 이별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칠순을 앞둔 나이지만 마음만은 다시 20살 청춘처럼 설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희의 잠든 얼굴을 보면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영희와 함께 사는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차를 끓여 마시고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거나 옛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못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해봐요. 영희가 말해서 우리는 가까운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온천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내 자식들도 영희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잘해줘요. 명절 때는 같이 음식도 만들고 영희 생일에는 깜짝 파티도 해줬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웃으셔도 뭔가 쓸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큰며느리가 한 말인데, 정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졌어요. 가끔 영희가 말합니다. 우린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합니다. 운이 아니라 운명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인 거야. 영희의 그 못된 의붓자식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 때문에 영희가 고생했지만 결국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4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과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무료급 식봉사가 없는 날에도 우리는 처음 만난 그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노을이 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해요. 이제 내 손을 꼭 잡은 영희의 눈빛에서 나는 삶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오늘도 영희가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하게 매 순간을 함께 하려고 해요. 내 노년은 이제 고독이 아닌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해요. 영희 씨, 고마워요. 다시 만나줘서, 다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은 인생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마지막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이것이 68 노인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